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다툰 적 있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투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요. 다툰 건 기억나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상대가 내게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당신이 바라는 게 그거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나쁜 행동이나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바랄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의 의견은 틀렸다고 판단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엄청 심각한 문제보다는 아주 사소한 걸로 다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소한 게 확대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처음 다퉜던 대화나 행동은 잊어버린 채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면서 일단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공격하는 걸로 해석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만 확대되어 더 다투게 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무조건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을 이해하시나요? 각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겁니다. 사형을 받을 정도면 엄청나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겠죠? 이런 사형수는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동의하게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은 피해자라면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감정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서 매일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사형수를 볼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매일 밤마다 악몽도 꾸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만약 무고한 사람이 사형으로 희생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성이신가요? 반대하시나요? 이 주제에 대해 내 의견만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 의견과 무조건 대립할 수도 없을 거예요. 만약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완전히 상반되는 두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고 서로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주장이 사형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잖아요. 그저 둘의 의견이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사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지 상대방을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다투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준다고 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말도 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이해를 하는 것이지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화를 나눌 때 유독 편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경청을 아주 잘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 내 의견에 100%를 전부 동의한다는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장을 잘 펼친다 해도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입장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냥 상대방이 말할 때는 듣는 거겠죠. 그러므로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안 듣는다면 어느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다툴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면 내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당신 말이 맞으니 난 말없이 듣고 있을게 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심지어 내가 패배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건 좋은 태도인 겁니다. 내가 말없이 듣고 있다고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해 준다고 느낄 거예요. 그럼 관계가 더욱 좋아지겠죠. 우리가 다툴 때마다 말싸움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요. 상대방 말을 듣기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싸울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차분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상대방 말을 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서로 말할 기회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감정은 풀리지 않고 더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다툼을 되돌아봤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싸운다는 사실만 서로 인식한 채 말하기 바빴을 겁니다. 더구나 서로 각자 의견을 말하는 거지 상대방을 공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 아시죠? 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차분하게 내 의견을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의미 없는 분쟁이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행위가 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보통의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일 뿐 다짜고짜 상대를 욕하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이 틀렸고 내 말만 맞다고 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충분히 들은 후에 대응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한다면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겁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